요르단전 패배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며 직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팀을 이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성남 팬이 엿사탕을 던져 경호 인력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고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여서 중도의 지시 6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비판의 화살은 사령탑을 넘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이 사실상 정 회장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축구계의 공론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섭입니다. 클린스만호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자리부터 엿세례와 함께 집에 가, go home 이라는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감독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귀국 인터뷰에서 4강 진출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이어 긍정적인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해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우리 선수들과는 달리 손사래로 인사하면서 미소 짓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요. 국민들이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서적 충격하고 이걸 문화 차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어떤 악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여론을 악화시킨 건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확산됐는데요. 이를 본 그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한 데 이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홍준표, 클린스만 저격, 정말 괘씸, 돌아오지 마라 라면서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이라며 저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위약금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이참에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하라 라면서 미국 간 김에 제발 돌아오지 마라. 감독 자질도 안 되면서 한국 축구만 골병 들게 하지 말고 라고 적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설 연휴 이후에 대회 전반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열기로 한 전력강화위원회 참석도 불투명해졌고 정몽규 회장 또한 불참석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정말 누구 하나 나서서 정리하기는커녕 정말 협회가 조금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클린스만의 감독 거취를 놓고 좀 고심하는 눈치가 역력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아시안컵을 복귀하는 자리를 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감독과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무의미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귀국 일정도 통보하지 않았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무조건 경질의 칼을 뽑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정말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결국엔 클린스만 감독을 욕하는 거는 대한축구협회를 저격한다는 말인데 지금 여러 연예인들과 정치권이나 모두 한 목소리를 눕혀서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정치권의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도 클린스만의 자질 위구심, 축구협회가 응답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또 나왔고요. 개그맨 박명수 씨 또한 클린스만 데려온 사람들 반성하고 자리 내려놔라 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책임져라, 이경규, 이천수, 요르단전 충격패 분노 소신 발언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러 연예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언론에 클린스만 감독의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경지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을 데리고 온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경질론을 놓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문제는 돈입니다. 예,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이네요. 스포츠 경향에서 위약금은 4강이 아닌 8강부터 발생했다. 정몽규의 선택만 남은 클린스만의 경질, 이러면서 황민국 기장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건데,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장기 계약을 보장했다. 연봉은 22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다면 남은 2년치 약 6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300억 원이라는 점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는 감독의 계약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한축구협회 실상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거액의 위약금과 따가운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남은 것은 정몽규 회장의 결단뿐이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경질과 재신임의 문제도 결국 정 회장의 책임이 됐다라면서 축구계에서는 정 회장의 정치적 판단도 경질 여부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열리는 가운데 정 회장은 사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여론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여론의 입지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 위약금 문제가 상당합니다. 대략 나온 수준이 29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원 수준이지만 만약에 남은 2년치를 다 위약금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60억 원 정도,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까지 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선임했을 때 보통 이렇게 장기 계약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은 정말로 북중미 월드컵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하네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축구협회. 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시안컵 4강 패배 직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자기 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감독에게 북중미 월드컵까지 가기에는 이미 이런 태도에 있어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납득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설 연휴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독도 참석하지 않고 정몽규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도 참석하지 않는 정말 껍데기뿐인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기사를 하나 볼까요? 클린스만 경질 여부 곧 나온다.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본부장 밀러 위원장 미팅 아시안컵 리뷰 회의 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자, 황보관 본부장과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미팅을 해가지고 전력강화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뭔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권리가 있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 도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상처 깊었나 손흥민 아시안컵 언급하며 급기야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손흥민이 아시안컵 탈락을 되돌아보며 아픔을 털어놨다. 아시안컵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여전히 아시안컵을 제패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그는 그러나 이것도 축구의 일부라며 패배는 아프지만 다시 웃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한다. 이번 경기처럼 웃으면서 축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홈팀 토트넘 핫스퍼에 복귀하자마자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TBR은 10일 한국 시간으로 이례적으로 손흥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자, 손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현지 매체 극참, 맨시티, 손이 가장 껄끄럽다 라면서 손흥민은 복귀하자마자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직후 교체 멤버로 출전한 브라이튼과의 2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절묘한 크로스 어시스트로 브래던 존스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올 시즌 우승을 노린과 동시에 빅4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손흥민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엄청난 활약으로 결정적인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네, 어시스트를 했고요. 손흥민의 존재는 항상 맨시티에게 눈에 가시다. 리그 우승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다라면서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TBR이 손흥민의 인터뷰를 이례적으로 실으면서 손흥민을 극찬했네요. 네. 참, 네. 아쉽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소속팀에 가가지고 활약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위안이고요. 일단 저희 한국 축구가 이 아시안컵의 책임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엔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괴리감이 크고 한국 국가 축구 대표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면밀히 부족했던 점과 잘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클린스만 감독, 재택근무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국에 가서 아시안컵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는 감독이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었고요. 감독이 정서적 괴리감이 좀 멀다고 하면 그 옆에 차두리 어드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적 여론이 지금 한국의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감독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 좀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그렇게 클린스만 감독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건가, 정말 참 안타깝고요.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이 나와서 언론에 협회 자기가 본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전력강화위원회가 설 연휴 이후에 열린다고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화두가 되는 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참석하지 않은 대한축구협회장의 거취 논란이죠. 예, 그런 부분들. 근데 결국에는 책임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께서 언론에 나와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전력강화 회의에 들어가서 분명히 참석을 하셨겠죠. 예, 어떤 목소리를 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신들과 외국 보도 자료들만 봐도 클린스만 감독이 여태까지 행보만 봐왔어도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이런 무책임한 감독에게 북중미 월드컵까지의 계약을 보장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계약이고 정말 무책임한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 전력강화위원회 항보관 본부장님, 또 밀러 위원장, 그 밑에 있는 관련된 책임자들, 이번 아시안컵 사태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없는 방법론을 가지고 왔다면 여론의 질타와 문매는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기회에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결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대한축구협회나 어떤 입장문이 나왔을 때 회자되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